체르노빌 재앙에 대한 25가지 흥미로운 사실. 1957년 오지오르스크 재앙. 체르노빌 이전에 소련에서는 1957년 오지오르스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핵재앙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만 제곱킬로미터가 오염되었습니다. 이는 6급 재앙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7급입니다. 붉은 깃발을 걸기 위한 작업. 체르노빌 청소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3명의 남자가 고온의 방사능 환경에서 9분 안에 발전소 3호기의 굴뚝에 붉은 깃발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보상은 한 병의 펩시와 하루 휴가였습니다. 소해 적응 연구. 슬로바키아 농업과학자들은 체르노빌의 방사능 지역에서 대두를 재배하여 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식물들은 단 한 세대 만에 적응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인간의 혈액을 보호하는 단백질을 생성했습니다. 소방관의 고백. 체르노빌의 소방관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방사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20년 후 그는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규정을 따랐다면 발전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의 실수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체르노빌 재앙 이후 20년 동안의 사실을 담은 자료를 실수로 배포하면서 경고 아닌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방사능 야생 멧돼지. 체르노빌 재앙으로 인해 독일에는 방사능을 가진 야생 멧돼지 개체군이 존재하며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은폐. 소련은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스웨덴의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경고가 울리기 전까지 거의 3일 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의 가동. 체르노빌 발전소는 2000년까지 완전히 가동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노출. 체르노빌 제외 구역에서 이틀 동안 체류하면 인체는 국제선 비행을 한 것과 같은 방사선량을 받게 됩니다. 중년 운영자의 희생. 체르노빌의 한 중년 운영자는 젊은 남성들이 방사능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의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인간이 치명적인 방사선량의 5배를 받았지만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방사능 곰팡이. 체르노빌 원자로에서는 방사능을 먹고 사는 곰팡이 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의 기환. 체르노빌 제외 구역 내에는 사슴, 올빼미, 멧돼지, 곰, 비버 등 수백 종의 야생 동물이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대마초 재배. 체르노빌에서는 토양에서 톡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마초를 재배했습니다. 소방관의 눈 색깔 변화. 체르노빌 재앙 당시 한 소방관의 눈이 방사선의 강도로 인해 갈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 거주 불가 기간. 체르노빌 주변 지역은 다시 2만 년 동안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차량 매립지. 체르노빌 재앙 당시 사람들을 구출했던 차량들은 현재 방사능 차량 매립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 어린이. 벨라루스 어린이의 85%는 체르노빌 피해자로 간주되며 그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와 잎사귀. 체르노빌 근처의 죽은 나무와 떨어진 잎사귀는 분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다이버의 비극. 체르노빌 재앙 6일 후 3명의 자원봉사 다이버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가득한 방에서 작업을 하다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수. 체르노빌 재앙 당시 실제 사망자는 31명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망자는 방사선으로 인한 후속 피해로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 사르코파구스. 파괴된 원자로를 둘러싸기 위해 콘크리트 사르코파구스가 건설되었으며 내부에는 100kg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 구조물. 2015년에 완공된 세계 최대의 이동 구조물은 체르노빌 원자로 코어에 부패한 콘크리트 사르코파구스를 덮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슬라부티치. 체르노빌 재앙의 대피민들을 위해 슬라부티치라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그중 85%는 발전소 운영자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무인 로봇의 활용. 체르노빌 재앙 이후 소련은 방사능 환경에서 잔해를 치우기 위해 무인달 탐사 로봇을 개조했습니다. 군사작전. 체르노빌 재앙 후 모스크바를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하요오드를 포함한 포탄이 사용되었습니다.